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들. 절절TV의 이타입니다. 네,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? 네, 금요일 날 장이 좀 어려웠어서, 구독자분들도 좀 어려웠던 하루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, 저도 뭐 중간중간에 좋은 이슈도 있고, 뭐 했지만, 전체적으로 장이 좀 많이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좀 굉장히 피곤했던 하루로 기억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어쨌든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. 일단은 지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목요일 날 저는 러시아 그 MSCI 이슈랑 파월의 25bp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호재들이 좀 오픈이 됐다.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된다.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 목요일부터 거의 한 3, 4일을 엄청난 레버리지로 이제 오버나잇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비중을 한 30% 정도 줄였다.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어쨌든 타이밍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, 어쨌든, 그래서 조금 심적인 여유는 좀 있는 상태에서 아침장을 좀 맞이를 했는데, 사실 아침장이 그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한 거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, 사실. 0.4% 정도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, 갑자기 하락폭을 키웠던 이유는, 우크라이나에서, 이제 러시아에서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원전을 공격을 했습니다. 원전을. 자포리자 원전을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전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뭐 폭발이 되면 방사능 유출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. 왜냐면 그쪽 다 또 막 막 곡창지대 막 이렇지 않습니까? 이 우크라이나가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엄청 밀렸었습니다. 물론 이제 다행히 폭발은 안 되고 이제 다 이제 마무리는 이제 돼가는 수순으로 이제 장중에도 나와서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락폭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넓혔던 거고 이러면서 원전이 사실 뜻밖의 그 잠깐 요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은 원전이 이제 특히 우진이 그 방사능 이슈가 있었어요. 원래부터 세슘 제염 효능이 있다라는 원래 관련주로 묶이던 종목이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원전이 어쨌든 분위기가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원전 자체가 문제여가지고 폭발이 되는 거면 당연히 안 좋고 쇼시지만 전쟁으로 인한 사실 원전의 피해는 다시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원전주들이 오전에 좀 많이 올랐었어요.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고점이 한 3, 4%? 그죠? 23% 정도까지 올랐었죠. 저는 뭐 제 방송을 이제 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런 전고점에 파는 거를 일단 좀 좋아하는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크라 원전 하필이면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원전을 공격을 해가지고 원전이 이 이슈로 오른다? 이거는 좀 약간 단기적인 어떤 단일성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우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완전 고가에 판 건 아니지만 요쯤에 한 11,000원, 2, 300원쯤에 요즘에 다 이제 팔았고 일진 파워도 제가 들고 있었는데 같은 날 그냥 같은 그 시간쯤에 같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. 얘도 마침 또 이런 고점 부근이어가지고 그쵸? 2만 한 요즘이니까 한 2만 3, 400원쯤 되겠네요. 이것도 그죠? 이렇게 좀 매도를 했고 그래서 원전 비중이 지금 많이 확 줄었습니다. 뒤로 가면서 우지는 조금 다시 사긴 했는데 하여튼 뭐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고 왜냐면 지금 이건 좀 단일성인 호재가 좀 있기 때문에 살 자리를 좀 줄 것 같아서 네 조금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지수로 좀 넘어가서 그래서 일단 챙겨놓고 좀 보자라는 입장에선 제가 좀 그래도 심적인 여유를 좀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단기적인 어떤 이슈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선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선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거를 실제로 제가 매매한 거를 그 매매했던 그 논리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날이 이제 금요일인 건데 이제 엄청 빠진 상태에서 이제 살 자리를 다시 이제 전 어쨌든 단일 이슈고 지수는 어쨌든 점진적인 우상향의 입장을 계속 이제
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요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지지가 나왔던 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쯤에서 1차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. 수익이 잘 나서 원래는 챙겼어야 맞는 건데 조금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이제 반성하고 싶고, 사실 왜냐면 어쨌든 대세 좀 금요일만큼은 대세 하락장이었거든요. 사실 뭐 막 진짜 삼성전자 같은 거 엄청 많이 빠지고 막 2%씩 빠지고 막 닉스 3% 빠지고 이런 장은 사실 콜매매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인데, 억지로 했으면 사실 욕심을 좀 버리고 짧게 갔어야 되는데 조금 욕심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데 좀 못 팔고 어쩔 수 없이 오버나이트 일부 좀 하면서 가져갔는데, 제가 보는 지수의 이번 사이클의 최근 하단은 355.6 정도로 보고 있어요. 요 정도 라인을. 요 정도 라인을 깨면은 저는 뷰를 바꾸겠습니다. 요 정도 라인을 혹시 하방 이탈하면은 뷰를 전체적으로 많이 바꾸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, 사실 HMM 같은 거, 요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운임 이슈가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엄청 올랐는데, 그러니까 제가 왜 그 GSE 같은 거 보면서 매매를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요런 구간에서 제가 바닥을 잡을 때 그 꺾이는 걸 보고, 이 해지성 테마들이잖아요. 이게 천연가스가 오른다,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가 오른다, 그거의 수혜주. 전쟁 때문에 운임이 오른다, 그거의 수혜주. 요런 걸 좀 힌트로 좀 잡아서 이런 거를 못 썼으면 사실 시장을 더 상방으로 보면 안 됐었는데, 좀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또 말씀을 같이 좀 드려보고, 그래서 근데 이제 하락장 아닌 근거는 사실 이런 또 얘기를 이제 하겠지만, 국장은 매기가 좀 도는 섹터가 분명히 있습니다. 오르는 섹터가 분명히 있고 기회를 계속 줍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게 전면전으로 더 가서 미국이 막 참전하고 막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 사실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. 이미 푸틴은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미 생각보다 계획보다 훨씬 더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, 이걸 더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지금 러시아의 그런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. 지금 뭐 저기 다른 국가에 상장돼 있는 러시아 막 은행들 막 99% 이상 빠진 종목들도 있고, 뭐 금리 인상을 66%씩 하고, 이건 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? 당연히 지속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더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3차 휴전 협상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더 하방으로 보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지노선을 356이라는 그 선물 지수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, 만약에 거기가 깨지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뷰를 바꿔야겠죠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뷰는 유지는 하되 하방은 좀 잡고 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요거는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렸네요.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근데 대응은 똑같습니다. 빠지면 다시 사야 됩니다. 원전은. 자, 새로운 정책주, 요거 건설주인데, 제가 이제 성렬이형 공약편 얘기해 드릴 때 건설이랑 원전을 계속 얘기를 드렸고, 원전이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, 그리고 건설이 이제 후발주자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,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 건설사를 보자,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, 건자재, 시멘트 이런 거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, 계룡건설을 좀 얘기를 했었죠. 네, 계룡건설은 시장이 되게 빠진데도 올랐습니다. 그죠? 2% 정도 올랐고, 대우건설도 올랐고.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우는 이제 뭐 메이저긴 하죠. 메이저긴 한데 어쨌든 이쪽으로 어쨌든 매기가 좀 돌고 있다.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3일 CNS 같은 거, 한샘, 삼목에스폼, 그죠? 성신양의 시멘트. 하여튼 원전, 건설 여기는 오히려 올랐어요.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국장이 하여튼 살아있다, 죽은 장은 아니다,
정신 차리고 잘 집중하면 돈 벌 수 있다.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, 저는.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제 금요일 날 좀 묻혔는데 이거 저 우크라이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. 중요한 건 이런 거죠. 이런 거. 재건축하고 지상철의 지하 이 두 개가 중요하고요. 재건축은 그 35층 규제 철폐 그거고 이제 지상철 지하 이제 뭐 그런 뭐 2호선 같은 데 많죠. 그런 것들 다시 지하로 넣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관련 개별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뭐 간단하게 이런 거 밸류 체인인데 좀 제가 이거를 뭐 건설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해서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랑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은 관심 있으시면 더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런 파일, 콘크리트 파일이라든가 시멘트, 거푸집 이런 걸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3일 CNS, 동양파일 이런 거 그리고 성신양회 그리고 삼목에스폼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대충 아시겠죠? 이런 거, 뭐 PHC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들. 네. 지금 보시면은 삼목이 대장인데 이건 회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 자회사로 뭐 좀 이익을 몰아주는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세를 더 세게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원래부터 사실 끼가 좀 있죠.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성신양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건설 그 시멘트 회사들 중에 부채 비율이 제일 높아요. 부채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제일 크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정가만 잘 이루어진다면 마진율이 확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멘트 업체입니다. 성신양에는 잘 보셔야 되고요. 자리로도 나쁘지 않죠. 자리로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하는 컵의 핸들 패턴이기도 하고요.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몇 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철 지하 중에는 이제 특수건설은 사실은 자리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. 애매하긴 한데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. 이 지상철 관련해서는.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저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제 매수를 좀 해왔습니다. 마찬가지고 성신양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여기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권 이슈가 있죠. 일단 그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.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. 진양화 같은 거, 진양산업, 오세훈 관련주들 봐야 된다. 홍준표, 경남스틸 봐야 된다.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. 이런 거. 테마장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묘하게 엮입니다. 이게 지금 요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날도 단타했습니다. 저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. 진짜 니켈 어제 11% 올랐어요. 이거 미쳤습니다. 알루미늄 같은 거 보남 안 하죠. 뭐 구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보남 안 합니다. 엄청 오르고 있어요. 원자재 가격이.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런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랑도 엮일 뿐더러 우리나라 지금 정책 건설이 또 지금 핫하다 보니까 다 겹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스틸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NR스틸 자리도 너무 좋고 이것도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적이 끼이는 종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브랜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브랜드 아파트에 이거는 납품하는 그런 이력도 있고 지방입니다. 서울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. 로제비앙이었나? 어쨌든 몇 개 있습니다. 브랜드들 몇 개 들어가는 그런 하여튼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. NR스틸, 경남스틸, 문배, 철강 이런 거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문제고 원자재 가격이 문제고 지금
난리입니다, 진짜. 지금 막 밀 가격도 마찬가지고, 뭐, 콘,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. 사실 이건 얘기 드릴까 말까 했는데, 밀 가격 보고 전 제주 맥주 같은 거 진짜로 샀거든요, 이런 거는.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좀 테마다 보니까, 단타로 대응을 했죠. 물론 단타로 대응을 했는데, 그러니까 시세를 준다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막 빵 가격도 이런 것도 빵도 사실 이거 뭐 포켓몬 때문에 엮이긴 했지만 다 섞여 있거든요.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CFC도 마찬가지고 안 빠져요. 이거 지금 가격이.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인플레도 계속 봐야 됩니다. 자, 들어가서 티플렉스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니켈하고 어, 어, 원전 밸브 국내 유일 원전 밸브입니다. 이런 거는 지금 한 번에 시세를 줄 수 있어요. 니켈이 지금 11% 오르는데 이거 안 오르고 100일 수 있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. 조금 요 날은 왜 안 오르나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. 또 제가 뭐 엄청 디테일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디테일이 좀 약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시세를 못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땐 지금 여기는 파는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실제로 더 사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건 양빵이니까 그죠? 니켈 그리고 원전 세계에서 핫한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디플렉스는. 그래서 좀 잘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얘기랑 뭘 사야 될지 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